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어온 뉴욕시 영재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브릴리언트 NYC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세가 8월에 이어 9월에도 급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진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에게 최대 12개월치의 렌트비를 지원합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극적으로 부채 한도 조정에 합의해 일시적으로나마 디폴트를 피하게 됐습니다. Hi, I'm Dr. Torin Easterling, Chief Equity Officer and First Deputy Commissioner for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Fall is here, and so is flu season. To protect against the flu, everyone 6 months and older should get a flu shot.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people who are at higher risk of serious complications from the flu, including adults 65 and older, pregnant people, and people with other medical conditions like asthma, diabetes, or heart disease. The flu shot does not protect you against COVID-19, and the COVID-19 vaccine doesn't protect you against the flu. So, if you haven't had your COVID-19 vaccine, you can get it at the same time as your flu shot. COVID-19 has taught us anything, is that we all need to be protected. For more information or to find a flu shot location, visit nyc.gov/flu or call 311.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어온 뉴욕시 영재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브릴리언트 NYC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재반은 아이들 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고액과외를 조장하는 특권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영재반 프로그램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약속했던 9월 말이 지난 시점인 오는 8일, 현재 영재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브릴리언트 NYC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모든 뉴욕시 어린이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자격이 있으며 이 새롭고 공평한 모델은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시는 모든 교사를 훈련하여 학생들이 일반 교실에 머물면서 로봇공학, 컴퓨터 코딩, 커뮤니티 조직 또는 프로젝트 옹호와 같은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4,000명의 교사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 영재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000명의 학생 중 약 75%가 백인 또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일각에서는 인종 다양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유력한 차기 뉴욕시장 후보인 민주당 에릭 아담스의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에 따라 정책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저소득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결과를 명백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 시장 후보인 커티스 슬리와는 드블라지오 명예가 불명예스럽다고 말했으며 일부 의원들도 의견 수렴 과정이 없는 일방적인 폐지라고 말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세가 8월에 이어 9월에도 급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진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8일 지난 9월 비농업 일자리가 19만 4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워치가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는 50만 개였지만 절반에도 못 미친 것입니다. 실업률은 5.1%로 예상됐지만 4.8%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이 고용이 부진한 것은 정부 일자리 분야에서 12만 3천 개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급감에 대해 경제 회복이 진전 중이라며 자신의 업적을 방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50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됐고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이 의회의 협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에게 최대 12개월치의 렌트비를 지원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7일 총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랜드로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장기간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집을 비우지 않은 세입자가 뉴욕주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거나 세입자가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고 집을 비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의 공정시장 렌트비의 150% 이하로 임대된 유닛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2020년 3월 이후 연체된 렌트비를 서류로 제출해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배분되며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의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2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45일 이내에 신청하는 집주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극적으로 부채 한도 조정에 합의해 일시적이나마 디폴트를 피하게 됐습니다. SBS 김정원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미 상원은 오늘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월 3일까지 4,800억 달러, 우리 돈 571조 원가량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We have reached agreement to extend the debt ceiling through early December, and it's our hope that we can get this done as soon as today. 미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 의회에서 부채 한도 처리가 지연되면서 보유 현금 등 비상수단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가 오는 18일이면 정부의 현금도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12월까지 시간을 벌게 된 백악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The debt ceiling short-term deal that we're seeing, and it gives us some breathing room from the catastrophic default we were approaching. 야당인 공화당은 부채 상한선 처리에 협조하면서도 여당인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But for 2.5 months, the Democratic leaders did nothing and then complained that they were actually short on time. The majority didn't have a plan to prevent default, so we stepped forward. 급한 불이 꺼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안팎으로 일제히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최근 2년간 차량 소유주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징수하지 못한 교량, 터널 등의 통행료가 5,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1개월간 약 627만여 건의 교량 및 터널의 통행료 고지서를 발송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고지서 미발송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34만여 건과 비교하면 통행료 징수 방식이 이지패스 또는 우편 발송으로 변경된 뒤 무려 2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통행료 미부과액 중 3,400만 달러는 타주의 차량들에 대한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송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미부과액 2,200만 달러는 차량 번호판 미부착, 미식별 등에 따른 것이며 특히 300만 달러 상당은 촬영된 사진의 분량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교량 및 터널 통과 차량 한 대당 6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모두 8장의 사진을 찍어 식별력을 높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2020년 MTA 통행료 수입은 16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2019년 대선 당시 뉴욕시정과 관계없이 자신의 대선 캠페인과 관련된 경호 비용 32만 달러를 뉴욕시에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감사국은 7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경호 비용 감사 보고서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은 대선 출마 뒤 뉴욕시 경찰 등을 자신의 경호에 동원했다며 이에 따른 비용 31만 9천여 달러를 뉴욕시에 변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자신의 딸이 2018년 브루클린 사저에서 맨해튼 뉴욕시장 관사로 이사할 때
경호팀 인력을 동원했으며 뉴욕시경 밴이 사용되는 등 뉴욕시 자산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아들도 예일대 재학 중 뉴욕시와 예일대를 오갈 때도 여러 차례 뉴욕시경 경호 인력과 차량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팀은 또 드블라지오의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 사저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나 경호팀이 찾아가 보안 점검을 벌임으로써 뉴욕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젊은 층은 모더나 백신을 맞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장에 좋지 않은 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한국 보건당국도 이상 반응에 대한 여러 나라의 사례를 모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 기자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중단한 연령대는 30세 이하, 1991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심장을 둘러싼 막인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심낭염 또는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덴마크도 같은 이유로 12세에서 17세의 모더나 접종을 중지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매우 드물긴 한데 젊은 층, 주로 2차 접종 때 생깁니다. 영국 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심낭염, 심근염의 발생 사례는 모더나가 화이자의 3배를 넘었습니다. 접종 후 호흡이 가쁘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잘 회복됩니다. 국내에선 602만 명이 모더나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았고 234만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상 반응을 포함해 해외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밝혀 당장 모더나 접종 계획은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또 접종 후 신고가 잇따랐던 여성들의 월경 장애를 이상 반응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월경 장애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요. 인과성이나 기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 의향을 물었더니 맞겠다고 한 응답은 본인은 69.1%, 부모는 72.2%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16세와 17세 예약률은 이틀 동안 33.2%를 기록 중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한국계 첫 연방검사장이 지난 1월 돌연 사임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퇴 압력 때문이었음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연방상원법사위는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최대 경합지인 조지아주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 소속인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은 이를 반박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자 트럼프가 박 검사장의 사임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박병진 검사장은 조지아주에서 불법 선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는 박 검사장을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인물로 비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1월 3일 제프리 로즌 당시 법무장관 대행, 리처드 도나휴 법무차관 대행에게 박 검사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말했고 도나휴 차관은 해임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한 뒤 박 검사장이 내일 사임할 것이라고 말하자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나휴 대행은 트럼프 면담 뒤 3일 밤 박 검사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한 뒤 사임을 권유했고 결국 박 검사장은 다음 날인 4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원 법사위는 박 검사장이 당초 정권 교체일인 1월 20일 사직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으로 조기 사퇴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가 뉴욕주지사의 재직 당시 캐시 호컬 당시 부지사의 주지사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적당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법으로 뉴욕주에서 몰아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쿠오모 주지사 사퇴 직전 쿠오모의 최고위 참모인 멜리사 드로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호컬 주지사를 대사직 또는 행정부의 다른 요직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또 호컬 부지사도 만약 대사에 임명된다면 부지사직을 사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쿠오모 측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1 방송도 호컬 부지사가 연방상무부 차관보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거부했고 아일랜드 또는 캐나다 대사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지사직을 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 측이 호컬 부지사를 뉴욕주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것은
내년 주지사 선거에서 호컬이 출마해 잠재적 경쟁자가 될 것임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할 때까지 20여 년간 약 1,500달러 이상을 낭비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아프간 재건을 위해 1,4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아프간 재건 특별감찰관실을 만들었으나 이들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전기 공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건설한 타라킬 발전소에 3억 3,5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디젤 연료 공급이 어려워 제대로 다중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5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아프간의 미 공군 화물기 G221을 투입했지만 이 중 16대의 화물기는 단돈 4만 달러의 폐기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프간을 둘러싼 순환도로에도 2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당초 계획의 15%만 준공된 것으로 밝혀졌고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주변에 호텔 등의 건설을 위해 현지 건설업체에 8,500만 달러를 대출해줬지만 건물이 완공되지 못해 이 돈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3,600만 달러가 투입된 해병대 본부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고 군복, 의료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낭비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미국이 신규 정찰 위성을 띄워 북한 지역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찰력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리스 스컬리스 국가정찰국장은 신규 정찰 위성 2기가 과거 정보 수집이 어려웠던 북한 지역에 대한 정찰 통제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정찰국장은 이 위성의 구상부터 실제 배치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혀 최근 실전 배치됐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위성은 또 최근 아프간 미군 철수 때 대피 등과 IT 재난 지원에 관련된 이미지 등도 포착하는 등 정찰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컬리스 정찰국장은 위성의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난해 시범용으로 띄웠으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찰국은 지난 1961년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해 정찰을 시작했으나 그 존재는 비밀에 붙여지다가 31년 만인 1992년 그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가 카불 함락 전 해외로 도피한 아슈라프 가니 전 아프간 대통령이 현금 2억 달러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FBI가 수뢰 혐의 수사에 나서자 뉴욕시경 간부노조 위원장직에서 사임한 에드 뮬린스 전 위원장이 지난 6일 밤 11월 5일 사직하겠다며 뉴욕시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뉴욕시경 소속 경찰 3명의 견인 차량 편의 제공에 따른 뇌물수수, 마약 밀매 등의 혐의를 적발했으며 이들은 지난 8월 이후 모두 유죄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소 카운티가 어제 이라크 및 아프간전 참전 미군을 추모하는 기념관을 아이젠하워 파크에 짓기로 하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계약업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IBM이 12월 18일까지 전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무급 정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 커네티컷호가 지난 2일 인도태평양 공해에서 작전 중 정체불명의 물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및 잠수함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어제 주주총회를 열고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 페어테스트 조사 결과 2022년 가을 학기 대학 신입생 선발에서 4년제 대학 중 1,775개 대학, 즉 10개 대학 중 7개꼴로 SAT 점수 및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20대 대선 북미 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가 출범합니다. 발대식은 10월 10일 오후 5시 더글라스톤 매너에서 개최됩니다. 245만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대 대선 북미 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 발대식은 10월 10일입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군산 짬뽕을 가까운 뉴욕, 뉴저지 한인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23분입니다.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